이번 DSK 2026에서는 드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글로벌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함께 짚었습니다. 그 가운데 니어스랩은 피지컬 AI, 현실이 되다를 주제로 자사의 핵심 기술인 에어리얼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AI 드론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니어스랩은 2015년 창업한 이래로 날아다니는 로봇인 드론과 그리고 AI가 결합됐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이어왔고요.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과 전쟁의 그 최전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대표적인 제품군들입니다. 보시면 카운터 UAS, 대드론 요격 드론이 있고요. 로이터링 뮤니션, 군집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저희의 제품들과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0.3mm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인스펙션 드론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AI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물리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피지컬 AI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지컬 세상은 다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실수가 용납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피지컬 세상에서는 두 번째의 기회가 없습니다. There's no second chance라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 산업 현장에 갔을 때도 전장의 최전선에 갔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항상 통신은 끊기고 GPS는 튀고 그리고 돌풍이 불고 있었고요. 전장에서도 결국 되게 극단적인 날씨와 전자전, EW 그런 환경들 그리고 언제든지 이 드론이 요격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임무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피지컬 AI를 포함한 드론이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고속으로 날아가서 공격하는 드론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빠르게 날아가야 되는 역량과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그걸 인식하고 요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격용 드론이 더 빨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올리는 데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속도만 끌어올리면은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그 센서의 정보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과 비대칭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센서 정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로 더 빠르게 날아가다가는 눈 감고 날아가는 것처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온보드에서 디텍션하는 이 DRI 성능에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방대한 그런 센서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레이턴시가 문제가 돼서 고속 비행 자체에 도움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성능 하나만 올리는 게 드론이라는 시스템을 제품으로서 혹은 무기로서의 그 성능을 올리는데 바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많은 체계들이, 많은 그런 드론들은 이런 식으로 인지, 유도 항법 제어와 같은 각각의 기능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로 부품식으로 조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피지컬 AI가 담아야 하는 그 핵심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론이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2톤이 넘어가는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에서는 이것들을 뭐 쏟아 부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 트렁크에 거대한 서버를 싣고 많은 전력을 쓰고 이 각각을 이제 좀 가속화 시켜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 2kg가 채 되지 않는 소형 드론들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불과 몇 킬로 그 크기와 무게와 전력량, 그 수압 제약이라고 하죠. 사이즈, 웨이트, 파워인데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이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 있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모터를 달고 센서를 많이 다는 게 드론의 성능에 연결되지 않는다. 파편한 기능들의 이제 합이 아니라 온전히 유기적인 그런 결합과 통합과 설계가 필요한데요. 소프트웨어와 전장과 하드웨어가 각각 따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게 만들어서 극한의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저희는 에리얼 인텔리전스로 부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전장에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의 에리얼 인텔리전스는 크게 세 가지 기술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핀, 링크, X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드론이 정밀하고 강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온보드에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인데요. 150km 이상으로 빠르게 날고 있는 적군의 드론을 니어스랩의 드론이 250km로 날아가서 요격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온보드에 담겨 있는 영상 센서와 그런 AI 프로세스와 저희의 전장 부분, 원보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걸 소화해서 이런 성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250km로 빠르게 날고 정확성을 만들고 이 조화롭게 만들어진 이 요격 성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AI 하나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취득부터 중간에 AI 프로세싱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파워트레인까지 연결되고 플라이 컨트롤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니스한 하나의 하드웨어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해진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장 하드웨어를 한 번에 같이 통합 설계하는 부분들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로서 저희는 이런 1km대 드론에서도 60Hz 이상의 그런 추론들을 가져가고 50번, 100번 하는 그런 제어 알고리즘들을 통합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적용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성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좀 직접적인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협곡이어서 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어려운 환경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저희의 온보드 AI를 통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스스로 요격하는 장면들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통신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된 AI가 온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면서 이런 움직이는 타겟이라던가 빠르게 날아가는 타겟들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온보드에 올렸는지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핀의 좀 직접적인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링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는 단일 드론 한 대만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카운터 US 드론들은 다수의 드론들이 날아올 때 그 정보들을 한 번에 받아서 다수의 카이든들이 출동을 하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서로 그 카이든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그 다수의 적들을 얼로케이트하고 혹시 미스가 나면 다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할당된 임무가 완수되지 못했을 때 그 정보가 다른 드론들한테 연결돼서 다른 드론들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 드론을 한 대에 맞추는 관역에 쏘는 양궁이 아니라 여러 대가 이 여러 대 주어진 그 적군 드론이라는 타겟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이고 그 한 번에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백업 플랜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링크의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대의 드론 혹은 여러 대의 드론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똑똑해지고 지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실제 전장에 배치되고 그런 최전선으로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이 기술의 가치를 몇 배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그런 기후 환경에서의 변화들인데요. 저희가 적용했던 40개 나라에는 북유럽의 산업들도 있고 중동의 사막들도 있습니다. 온도로만 해도 70도 이상의 차이 나는 곳들이고요.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영상으로 보이는 그런 기후 환경 배경들의 변화들도 상당히 드라마틱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건해야 되고 각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그런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데이터 파이프라이닝도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GPS나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주어진 타겟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타겟을 끝까지 몰고 가서 임무를 완수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임무 관점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수의 드론, 사실 5대, 10대가 아니라 50대, 100대, 200대를 운영할 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단순히 비행 과정이 아니라 비행을 준비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저희의 군집 드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적층형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적층된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한 대씩 바로 디플로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을 하거나 혹은 차량에서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군집 대형을 만들고 바로 배치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제 배치에서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첨단 기술을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니어스랩이 단일 계약 기준으로 10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전력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저희는 3000번에 한 번 정도 이러한 리플라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저희는 강건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지컬 AI가
어떻게 드론에 적용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장의 모습들을 바꿔가고 더 빠르게 배치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그런 피지컬 AI를 담은 드론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적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 링크, X를 통해 가지고 저희의 요소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실제로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메꿔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지컬 AI의 기술적 접점으로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